국 중에 제일 한국이 피해를 많이 봤죠. 호르무즈의 그 전쟁 노름에 제일 힘이 피해를 본 사람이 동맹국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제일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도 또 그 호르무즈에 총알 바지로 안 나온다고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 국민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 군대는 전부 피해버리고 뭐 이제 자기가 싸질러 놨으니까 이제 그거 정리하지, 아무 때나 발 빼고 나와버리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 이란 전쟁을 하기 전에는 그 호르무즈는 평화롭게 온 지구촌 나라 국가들이 전부 자유롭게 그 유조선들이 드나들던 곳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거기 뭐 3조 원어치를 갖다가 30조 원이 넘는 비싼 무기를 갖다 퍼냈고 거기 또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호르무즈에서는 난데없이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 거기 호르무즈에 드나드는 선박들이 뭐 그들이 원하는 뭐 26억에서 30억 유조선 한 대당 26억에서 지금 30억을 부르고 있거든요, 이란이. 그것을 트럼프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우리 동맹국이라든지 그 호르무즈를 이용한 사람한테 멀쩡히 그냥 다니던 유조선들을 돈을 내고 통과하게끔 이제 합의를 본다는 거죠. 앞으로 2주 동안은 저기 당분간 휴전을 하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 전쟁 비용을 가지고 트럼프한테다가 뭐 내놓으라 하니까 호르무즈에 드나드는 모든 배들은 트럼프가 이 일을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낸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공짜로 다녔던 데를 지금 이렇게 돈을 내고 그 뭐 유조선 한 대당 26억부터 30억을 갖다가 내라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거 내고 드나드는 배도 있는 것 같아요. 2주짜리 시한부의 트럼프 속내라는 기사입니다. 2026년도 4월 8일자 기사. 성가크루스도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WTI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고 환율도 하루 만에 달러당 2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의 휴전 기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세계 경제를 다 엉망진창 쳤다는 것이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이란은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해 재건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협에 갇힌 선박들은 규례 등의 위협이 아직 남아있어 정부 차원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입니다. 39일간의 악몽 끝에 휴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뭐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트럼프는 전혀 동맹국이란 것은 전부 무슨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뭐 정상들을 갖다가 저기 체포해서 미국으로 가든 무슨 뭐 덴마크 저기 그린란드를 먹겠다는 둥, 뭐 쿠바를 다음 차례 쿠바를 치겠다는 둥, 뭐 북한을 치겠다, 무슨 캐나다가 그 51번째 무슨 미국의 주가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동맹하고 관계가 없는 트럼프 자신의 부동산 업자적인 그런 욕심에 의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혀 동맹과 상관없는 일들이죠. 뭐 우리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은 평화롭게 잘 다니던 호르무즈 그 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은 트럼프한테 있다. 가뜩이나 트럼프 관세로 모든 나라들이 갖다 충격을 받고 많이 경제가 어려워 있는 상태, 호르무즈의 봉쇄는 이 지구촌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그런 짓을 한 거죠. 그 중에서도 미국의 동맹들한테는 아주 이 이란 측에서 심하게 혹독하게 그 대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앞으로 2주간의 휴전기한 이란은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해 재건에 하려고 했다는 방침이다. 근데 호르무즈가 지뢰를 갖다 해놨는데, 미국의 지뢰 제거선은 저쪽에 거기는 너무 위험해. 킬박스야. 그리고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해협에 가서 주둔하고 있어요. 지금 정박하고 있는 중인데, 호르무즈하고 정반대편에 있죠. 그런데 이제 호르무즈가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걸 열어놓는다 해도 지뢰가 완전히 제거됐느냐는 거예요. 섣불리 거기 나오다가
돈 주고 갖다 유조선 뭐 배들이 폭파해버리면 그건 참 어디서 하겠느냐.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죠. 2주 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것이 26채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해협에 갇힌 선박들은 기뢰 등의 위협이 아직 남아있어서 정부 차원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면 이제 이란이 전부 이 기뢰를 제거하고 나서 자기 배가 무사히 통과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또는 지금 있는 이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이 배를 그 이란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미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내부에 들어있는 호르무즈 말고 다른 항해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유조선 한 척이 하루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런 상태가 계속된 동안에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 전쟁은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했는데 피해를 본 건 한국이라고 이렇게 세계 언론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협에 갇힌 선박들은 기뢰 등의 위협이 아직 남아있어 정부 차원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죠. 39일간의 악몽 끝에 한 달이 아니라 39일이니 그렇게 지나버렸어요. 그동안에 각 나라들은 참 이 원유가 없어서 아주 여러 가지 좀 뭐 홀짝제를 하니 오부제를 하고 있고, 자동차를 5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되고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죠. 39일간의 악몽 끝에 휴전이 찾아왔습니다. 그 휴전도 믿을 수 없는 게 2주밖에 안 돼요. 마켓워치 첫 소식은 정거보 조연 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조 기자는 일단 전면전이란 파국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휴전 합의 발표에는 여전히 일부 지역에 미사일 발사가 확인됐다는데 실제 휴전이 시작된 게 맞습니까? 그랬네요.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언제나 그렇잖아요. 모든 전쟁에서 각 두 나라 간의 양국이 휴전을 했지만 잠부로 남아있어서 현장에서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군사들은 서로 총질하죠. 휴전이 언제 발효됐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재에 큰 역할을 한 파키스탄 총리는 즉시 허용이 발생한다고 말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여전히 양측의 의견차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에 여전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먼저 휴전 합의 소식을 전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의 동의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측의 성명을 보면은 2주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열되 이란군의 조율 하에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두려워해요. 지뢰를 설치되어 있는 데서 이란의 말을 믿어도 되느냐. 뭣도 뺏기고 그런 식이죠. 돈은 내놓고 거기서 폭파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휴전 기간부터 해협 통행료 부과하겠다는 계획인데요. 2주 몇 주 전부터 이 이란은 자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미국한테 다 피해 보상을 하라 이런 건데 미국이 먼저 도발했었기 때문에 그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자기도 30조 이상의 고가 이 기계가 막 투하되면서 소모전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죠. 그 대신에 이 중동 국가한테 34조 억치 방산 무기를 계약했어요. 미국은. 그 전쟁을 통해서 기가 또 그만큼 팔렸다는 거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휴전 기간 동안 해협 통행료 부과하겠다는 계획인데 통행료는 앞서 알려진 대로 배럴당 1달러 수준, 초대형 원유 운반선 적재 용량이 통상 200만 배럴링을 감안하면 1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원을 징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석유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 땅에서는 많이 이렇게 30억이나 한 통당 30억이나 올라 있으면 석유값이 우리 피부에 닿는 것이 더 올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정부만 공격하고 무슨 세상탄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름만큼 줄여버리면 돼요. 안 쓰면 돼. 뭐 이런 재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비닐이라든지 뭐 모두 우리 생필품을 좀 줄여야 돼요. 석유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우리는 벌써 그거 다 했어요. 뭐 비닐 같은 것도 한 번 씻어서 뒀어요. 뭐 냉동실에 뭐 야채라든지 냉장고에 무슨 이게 고기라든지 분할 저 치즈나 이런 것들은 저 2.5kg나 3kg 사면 분할해서 조금 소분하잖아요. 소분해서 쓸 만큼 꺼내는데 그 봉지를 한 번 쓰고 나면 그걸 씻어요. 다시 써요. 이게 그건 몇 분 안 된다고 막 써대는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또 이것이 나라에 그 석유로 다 그거 만든다는 그 비닐 갖다 함부로 쓰면은 이것이 뭐 재활용도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들이 또 이 바다라든지 이런 그런 데 떠날리면서 생태계도 환경도 또 공기도 나빠지고 이걸 태웠을 때도 유해가스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지금 쓰고 있는 것에서 절반을 줄인다 생각을 해야 돼요. 절반을 재활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 지금은 이달에 들어서 한 번밖에 읍내 안 나갔어요. 꼭 필요한 거. 뭐 우리 염소 염소 주사를 저기 군에서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 가축을 대량으로 키우는 데서는 자기들이 자가 부담하는데 소농 이렇게 소농 축산한테는 군에서 이거 무료로 줘요. 예방 주사를. 뭐 저기 그 무슨 병이죠? 그 구제엽 주사를 군에서는 소농 몇 마리씩 조금씩 키우는 농가한테는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거 얻으러 가느라고 한 번 나갔지. 그 외에는 자제해요. 뭐 오늘 뭐가 떨어졌다 싶으면은 그거 대신 안 먹고 밭에 나가서 다른 채소 걷어오고 우리 저기 재료 우리 집에 있는 것들로 뭐 감자가 떨어졌으면 고구마를 집어넣고 뭐 저기 범떡이 떨어졌으면 양배추를 넣고 밭에서 있는 뭐 당근을 채소는 요새 우리 이제 샐러드에는 당근이나 양배추나 브로콜리 이렇게 밭에 나온 걸로 하고 나머지 뭐 그런 채소는 안 사요. 집에서 있는 걸로만 쑥이라든지 냉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고. 그래서 이렇게 뭐 30억을 징수하겠다면 뭐 그 오를 게 뻔하죠. 정유사도 그 자기 이득 중에서 30억을 갖다가 한 유소수 한 대당 이렇게 넣는다면은 국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이 지혜롭게 똘똘 뭉쳐야 돼요. 이럴 때마다 우리 국민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국가예요.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똘똘 뭉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시너지 효과는 대단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부를 도와야 돼요. 우리 국민이 우선 내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고 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비닐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자꾸 뽑아 쓰면은 그거 하니까는 일단 이렇게 깨끗이 한번 써서 말렸다가 그걸 다시 야채에 넣어서 또 분할을 소분해서 냉동이나 냉장고에 넣고 대순도 비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씻어서 넣어주고 함부로 막 쓰레기 봉투에 넣던 것들을 좀 자제하게 되고 또 읍내 무슨 마트 같은 것도 한 번에 가면 전부 사고 한 4-5번 가던 것을 한두 번 많아봐야 3번에서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읍내 가는데 기름을 쫄기 해서 뭐 인터넷으로 사는데 거기에 배달료가 없으면은 우리는 같은 값이면 인터넷 것을 많이 사용해요. 뭐 같은 저기 그 뭐 세제 같은 것도 이렇게 배달비가 안 붙어 있으면 인터넷으로 사요. 그 값이면 뭐 세제나 몇 가지 필요한 것 때문에 읍내 나가면서 비싼 기름을 갖다 쓰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 경제도 중요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30억을 징수하겠다면 이 석유는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잖아. 바둑판을 보니까 미국과 이란은 이번 휴전 합의를 서로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했는데 명분 쌓기로 하는 거죠. 미국이 제시한 15개 협상안과 이란을 집계한 지향이 협상의 기본 툴로 쓰일 전망입니다. 아니 뭐 49명의 이란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는데 벙커를 가지고 뭐 파손되고 50%가 파손된 상태에서 이란이 뭐 자기 승리라고 그런데 이란 측에서 보면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엄청난 그걸 두드러 뗐는데도
그 이란의 50%가 살아남아서 공격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란 측에서 볼 때는 50%가 살아있다는 것은 승리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그 벙커를 갖다가 600m인지 뭐 몇백 미터 벙커를 뚫어서 49명을 몰살시켰다는 건 상당한 뭐 미국의 그 방산 무기에 대한 파괴력에 대해서 입증을 한 거죠. 미국과 이란은 이번 휴전 협의를 서로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이 제시한 15개의 협상과 이란의 10개항의 제안이 협상의 기본 틀로 쓰일 전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란 측에서는 추가 공격 금지 보장과 이란은 미국에 또다시 공격하는 걸 무서워하고 아파하는 거죠. 제재 전면 해제. 또 미국의 제재가 무서워요. 이란은 계속 이란 정부에서 그 전부터 그때 당시 트럼프 일기 때 이란을 가지고 제재를 해서 이란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미국한테 우리가 니들 말한 대로 핵 협상을 잘 지킬게 제발 제재 좀 풀어줘 하고 지금까지 많이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협상에 보니까 제재 전면 해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이란 것을 여러 가지 다 묶어버리면은 죽는 거죠, 그게. 베네수엘라 보세요. 미국이 여러 가지 제재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갖다 미국이 갖다가 체포해서 갖다 감옥에 넣고 베네수엘라를 제재를 풀어놓으니까 지금 그쪽에서 엄청 지금 미국 배들이 드나들면서 베네수엘라의 모든 석유를 다시 다른 데 팔아도 되는 그런 풀어놓으니까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미국이 제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러시아산 가까운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러시아산을 놔두고 그걸 제재를 해놓으니까 값싼 거 내버려두고 저 위험한 곳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및 통행료 부과 권한을 인정하라는 것. 그러니까 호르무즈에 드나드는 트럼프가 건드리기 전에는 이것이 다 돈 안 주고 드나들던 해협을 이란의 수중 아래 둔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이란 떼돈 벌게 생겼죠. 또 이걸 호르무즈를 통관 20%가 통과한다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다른 각 나라들은 석유를 가져온 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방향성 있어요. 유조선 한 대당 26억부터 30억 달러를 요구하면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했을 때 뭐 다른 대체 에너지를 다른 데서 돌릴 상황이 생기겠죠. 이것들이 미국과 이란은 이번 휴전 합의를 서로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이 제시한 15개 협상과 이란의 10개의 항의 제안이 협상의 기본 틀로 쓰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및 통행료 부과 권한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통행료 수익은 오만과 공동 분배하고 이란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란의 50%가 다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 이란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통행료의 수익은 이란이 다 먹는 게 아니라 오만과 공동 분배하고 이란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에 주장이 담겼어요. 반면 미국은 15개 협상안에서 핵시설 폐쇄,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등 핵 포기 내용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행도 담겨 있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행로가 담겨 있다는 것은 자유 통행한다는 건 돈 주지 않고 드나든다는 건데 이번 휴전이 결국 종전을 이질지는 봐야 할 텐데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죠. 물론 TACO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거 말은 그래놓고 또 뒤통수 칠 거 아니야 이제 이러죠. 트럼프에 대해서 지구촌의 모든 정상들이 예측 불허한 트럼프보다는 예측 가능한 시진핑으로 가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다 지금 유럽의 여러 정상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금방 협상을 해놓고 돌아서서 네 그랬기 때문에 10%더 관세 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물론 TACO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대면 협상을 통해 한층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만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또 트럼프가 갖고 있는 시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로 제한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39일인가 되죠. 트럼프가 바쁘죠. 39일이면 40일인데 앞으로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의회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트럼프 탄핵시키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나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 말은 곧 뭘 의미하냐면 물론 자기 세력이 크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것은 다음 그 선거에 굉장히 큰 저기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어 주겠죠. 탄핵까지 갔던 사람 또 이게 당선될 확률은 없죠. 또 트럼프가 갖고 있는 시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순간 종료 시점이 설정됐다는 뜻인데 4월 29일입니다. 올부터 2주간 휴전이 끝나면 일주일 정도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추가로 30일 철수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강제의회나 투표나 자동 철수 요건에 직면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주 동안 갔다가 휴전하고 난 다음에는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의회 의회 한테 승인도 없이 트럼프 혼자 미국 자체 내수도 혼자서 미국 의회도 모르게 이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동맹국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이 이제 뭐 불질러 놓고 나서 이제 자기 그 미국 해군들은 트럼프만 믿잖아요. 말을 듣지 않죠. 저거 킬박스인데 우리가 죽으러 거기 가냐? 호르무즈 넣어 하면서 도망쳐서 아라바의 해 쪽으로 도망치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쪽으로 지뢰 제거선도 다 도망치고 없어요. 그런데 동맹국인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한테다 거기 가서 갖다 총알바지 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먼저 그렇게 하려면 미군이 가서 먼저 지뢰 제거하고 거기에 있는 호르무즈 통과하는 유조선을 지켜라. 자기들이 지키면 우리 동맹국도 가죠. 그리고 그 싸움이 이란이 갔다가 미국을 공격하는 싸움이라면 우리 동맹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은 요즘 사태를 보세요. 트럼프가 뭐 그린란드를 먹여서 덴마크 이렇게 공격했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그런 데는 갈 수 없죠. 덴마크가 미국을 공격했을 때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공격했을 때는 우리는 동맹으로서 어쩔 수 없이 싸워줘야 되지만 자기가 먼저 공격한 이런데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갖다가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공격했다면 우리가 미국 선에 가서 싸워줄 수 있지만 미국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국제법을 어기면서 대통령 부부를 갖다 체포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동맹은 전혀 같이 힘을 합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란 거예요. 이건 개인의 사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면 사전에 동맹국을 응하고 한데 동맹국은 트럼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동맹국하고 상의했다면 동맹국이 이 이란 공격을 갖다가 거기에 동의했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똥싸 찔러놓고는 그거 갖다 동맹한테다 맡기면서 치라고 자기는 거기서 발을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호르무즈는 이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보다 더 악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는 한국이 동맹국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한국이 제일 많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또 이번 대이란 군사 행동이 군사적 이득에 비해 민간인 피해가 과도하다.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고가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는 사람들은 이게 천국과 지옥을 볼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천국이나 지옥문을 열어서 보여줄 때 우리 내 친외할머니나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 계신가 하고 봤더니 예수를 믿지 않고 절에 열심히 다녔었던 분들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시커먼 토굴 같은 데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단계는 어떤 고문을 한 가지를 계속 집중적으로 해요. 반복해서. 죽지도 않아요, 거기는. 근데 3단계 지옥에서는 되게 정치인이나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인 정치인들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지가
철로 된 평상에 묶여가지고 이 6가지 고문 기구가 와서 뭐 유황불이 지어서 지지고 들어가면 비명을 지고 도끼가 내리치면 살점이 터져도 죽질 않아요. 칼이 휘두르고 가고 이 막 기계 틀이 와서 막 그 사람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6가지 고문기구가 쉬지 않고 내리치는데 죽지 않은 그런 3단계 지옥에는 전부가 다 이렇게 대량 사람을 살상한 이런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군대라든지 전쟁을 치른 군대라든지 많은 사람을 다량으로 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뭐 지금 미국에서 이번 대이란 군사 행동이 군사적 이득에 비해 민간인 피해가 과도하다.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미국 트럼프의 무자비한 이런 공격은 같은 동맹국의 입장에 볼 때도 저건 너무했다. 미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협상 맥락에서 미국 군사적 위험은 이제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며 이란은 여전히 세계 경제를 압박할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며 트럼프가 다시 전쟁을 시도할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부터 트럼프에게 호응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동맹들이. 왜냐하면은 자기 자국 미군도 트럼프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거기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거기 이란의 역조 안에 누가 들어가겠나. 그러고 미 해군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유가입니다. 브렌트유 15% 급락한 때 95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전쟁 이전 가격보다 여전히 3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이제 2주 휴전할 거라는 말이 들면서 유가가 95%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징조죠. 그만큼 트럼프는 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소리를 반증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배럴당 90달러대의 유가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고 일각에서는 전쟁 이전 분기까지 내년 4분기까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가 이 정유 시설을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란만 파괴한 게 아니라 이 정유를 사용하고 있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겁니다. 그 트럼프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동맹국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받고 그 중에 동맹국 중에서 세계적으로 전쟁에 가다 말했지만 제일 많은 피해를 받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미국 자체에서 이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또 갖다 미국이 남북이 대치된 이 한국에서 미국이 사드니 뭐니 다 뺏어 중동으로 옮겨놓고 나서는 한국군이 와서 싸우란 건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은 미군이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첨단 핵 기술을 갖다 와서는 더 정밀도가 정확하게 됐는데 이런 한반도가 더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의 군대를 가지고 군함을 그쪽에 호르무즈로 보내란 것은 너는 죽고 그러니까 집은 비워놓고 나머지 도둑 지키러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은 대문 다 열어놓고 전쟁이 종교를 향한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와 금리에 대한 2차 충격 우려가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비닐 한 장이라든지 석유 제품을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석유 제품을 안 한 것은 또 이것들 실어서 이렇게 나가는 또 자동차를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기름을 한다면 전 모든 생산품들이 전부 이 원유 기름하고 관계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금요일 10일 미국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 전쟁 개시 후 휘발유 소매 가격이 40% 가까이 뛰어 전쟁발 물가 상승폭이 역대급이라는 것이 우려가 높습니다. 미국은 미국산 기름을 생산하기 때문에 호르무즈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미국에서도 지금 휘발유가 이런데 기름이 생산하지 못하는 데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에 유가 상승이 생산과 유통 전 과정으로 이어지는 물가 도미노 여파도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위플레이션이라고도 하죠. 나프타 현물 가격이 60% 급등하면서 플러스 관세로 갖다가 세계 그 경제를 엉망진창 쳐놓고 지금 이란 전쟁을 호르무즈해서 나프타 현물 가격이 60% 급등하고 플라스틱이나 비닐, 합성 섬유 모든 생활제품이 출발적인 만큼
생활물가 여파가 2, 3개월 뒤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이건 전부 트럼프가 동맹하고는 상의도 없이 자신이 혼자 해놓고 나서 동맹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가서 총알바지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동맹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 미국은 제자리에 놔야지 갖다 빼버리면 자기가 싸질러준 오물을 누가 치웁니까? 고물가 고금리 이중 긴축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시티그룹 나단 시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경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번 공급망 파괴의 골이 너무 깊다. 그러니까 이란만 죽인 게 아니라 이란의 석유의 공급망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세계 전 지구촌에 한테 많은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번 중재 결정적 역할을 한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는 오는 10일 양국 대표단이 대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인도하고 중국하고 파키스탄 등 몇 나라들한테는 호르무즈를 뒷마당으로 통해서 통과하게 했죠. 미국에서는 현재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스 규스너 그리고 현재 헝가리 방문 중인 부통령 JD 벤스가 파키스탄을 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이란 측에서는 미국과 실무 회담 경험이 있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그리고 이번 전쟁 내내 대외적인 몫을 담당했던 무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장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란은 재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많은 긍정적인 조치가 있고 큰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해서 앞으로 협상에 대한 정신을 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란이 재건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어떤 뭐가 좀 있겠죠. 전쟁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국경제TV 2주짜리 시한부 합의 트럼프 속내는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2026년도 4월 8일자 기사였습니다.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 매일경제예요. 매일경제. 요새 정치판이 뜨겁죠. 6.3 선거 때문에.